소장님, 최근에 사람들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계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 때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질 사회에서 경쟁하고 뭔가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고 버겁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좀 일시적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해결을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또 어려움 또 오고, 또 인생의 난제가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하는 이 해결점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내면에 있나 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하면은 외부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내면이 현실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를 좀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 분야에서 내면에 대한 그런 중요함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채연님, 마음 공부 뭔지 아세요? 마음 공부 저도 잘 뭔지는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네, 소장님, 마음 공부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마다 어떤 영혼이 있는데 그걸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인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자아를 좀 내려두고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내면의 영혼의 소리를 좀 듣는 거. 그래서 뭐 자아를 내려둔다, 우리 내려놓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를 좀 낮추는 걸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혼이 성장하고 또 점점 더 진화되는 거,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뭔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아를 강화시켜야 되고 자아를 항상 이렇게 돋보여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뭔가 너만의 뭐 컬러를 찾아라. 너의 정체성, 너의 자아를 굉장히 뭔가 정체성? 굳건하게 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막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음 공부라는 게 약간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아를 어느 정도 좀 내가 너무 이제 꽉 붙잡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 이제 뭐 자기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좀 이유를 찾으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아를 붙잡고 있게 되는 형상이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아를 붙잡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 때는 정체성도 있고 또 목표도 있고 사는 이유도 알아야 또 인간으로서 살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자아로 현실에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는 거고 또 정말 내면의 소리가 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추는 거, 그런 부분인데 보통 현대인들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좀 내려놓자라고 상대적으로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 영성, 명상, 심리 등등 마음 관련된 용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각각 뜻하는 바와 목적이 다른 건가요? 같은 목적이죠. 뭐 이제 인간으로서 이롭게 살게 하기 위한 모든 영역들인데 저는 뭐 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으러 가는 모든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차이점으로 본다면은 이해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히 명상 같은 경우는 오감을 좀 활용해서 감지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감지하고 체감하는 영역인지가 좀 차별을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명상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요즘에는 어떠세요? 명상 할 때마다 약간 매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하고 나면 확실히 마음도 몸도 약간 릴렉스 되고 좀 평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 주로 이제 의식을 조금 낮추고 이론적으로 변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다 다른 용어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참 좋은 거죠. 예. 전 궁금한 게 네. 제가 명상이라는 걸 사실 좀 직접 접해보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네.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말고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잘 없긴 네, 해서 네. 사실 멍하게 있는 게 명상인 건지 우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렇게 잡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정말 굉장히 의식이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생각이 정말 없다는 거는. 그래서 명상을 또 처음 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른 생각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멍하니 안 있는데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게 명상이냐.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딴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걸 자꾸 알아차리는 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따가 이거 명상 끝나고서 맛있는 거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끓여 먹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처음에는 좀 시간을 좀 채우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려우니까 딴 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알아차리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좀 3분, 5분 이렇게 좀 알아차리는 그 시간을 갖게끔 시간을 좀 가져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그 레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저도 하고 더 다 되죠. 근데 진짜 명상을 잘하면 보통 잠이 오지 않나요? 잠이 오죠. 잠이 떨어져요. 그게 네. 당연한.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몸이 잔다 그럴까? 이렇게 앉아서 사실 저는 명상 자세로는 딱 못하겠고 책상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디뎌놓고 있으면 몸이 자요. 그러면 꾸벅 졸잖아요. 몸은 자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굉장히 돌아가고 있고 선명하고 그렇게 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하시다가 주무신다는 분들. 네. 지연님 기도하시다가 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땐 그냥 잤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마음 공부 초심자이기 때문에 사실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랑 동일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이신데 고통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현실적인 걸 해결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는 거는 또 명상을 해야만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현실을 좀 이렇게 진정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스멀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나 외롭지도 않은데 지금 옆에도 다 있고 외로울 것도 아닌데 뭔가 혼자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정말 사무치게 그 외로운 거 혼자 막 울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것까지 내가 더 깊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 위에 감정들이 벌써 걷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왜 빙산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빙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심연에 감정일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깊은 외로움은. 그래봤자 뭐 감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잇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내려놔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이라면은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좋지만 평온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뭐 그런 분들은 또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감정이 올라오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마음 공부를 시작하라고 추천을 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현실적인 해결이라는 거는 처리할 것들, 당장 뭐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뭔가 서류적인 부분들 이런 거 처리할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또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실감을 느꼈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는 사실 좀 전문의를 좀 찾아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고통에 조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한 거에 대한 그 울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고통이 좀 머물러 있고 마음속에서 어떤 응어리가 다 빠지도록 이렇게 눈물이 또 정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통에 머무는 거 이게 말로 들으면 굉장히 아프죠 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또 생각처럼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마주하고 피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조금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피하는 게 아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눈물로 인해서 저는 많이 오히려 치유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울고 나면 별일 아니었네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눈물이 있다는 게 인간한테 눈물이 있다는 게 그럴 때 또 쓰라는 것 같고 참 감사하죠. 자가 치유가 되는 힘이 있으니까요. 눈물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처리하실 거 하시고 내적인 그 남아있는 거는 조금 머물러서 충분히 그 고통을 조금 마주하라. 회피하지 말고. 그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도 눈물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말싸움을 못하죠. 말싸움 하다 울어서. 저도 그런데. 어떠세요? 눈물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눈물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나이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그 변화가 있나 봐요. 네. 네, 저희 아빠는 점점 많아지시고 있어요. 약간 좀. 여성 호르몬에. 네, 재현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영화 볼 때 그냥 좀 대놓고 슬픈 장면 나오면은 좀 울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어떠세요? 눈물 흘리고 나면? 눈물 흘리면은 좀 모르겠어요. 좀 개운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눈물 흘리고 나면은 내 안에 슬픔을 좀 더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 정도면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기 위로도 좀 되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이제 소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에는 저희가 주로 접하는 매체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럼 그 당시 때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꺼풀도 너무 무겁고,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몸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죽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들어왔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히 침묵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말하는 것도 힘들고 생각을 가지는 것도 힘들고 누가 막 다른 의견을 내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침묵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외부를 관찰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이 없거나 말을 안 하니까 남 얘기를 더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 흐름도 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만약에 초심자분들이 지금 뭔가를 공부에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힘든 게 아니고 좀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의지가 있다면은 제일 먼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명상과 같이 몸을 좀 인식하는 안전을 좀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을 인식하려면 좀 가만히 있고 제일 좋은 게 숨을 쉬면서 심장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느껴보면 두근두근을 내가 느끼잖아요. 몸통으로. 그런 의식에서부터 돼야
감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감지에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바쁘면 감지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도 앞에 시각적인 게 없을 때 훨씬 더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처럼 먼저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고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딴 생각이 들어도 괜찮고 하니까 좀 가만히 좀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또 눈도 감으면 좀 편하고 그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뭐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많은 또 영성가분들의 도서도 있고, 지금은 또 채널에서도 많이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봐요. 뭔가 나 자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조금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환경 설정 같은 거. 그렇죠. 환경 설정하는 거죠. 딱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그냥 딱 가만히 모든 것들이 딱 정지되면 참 좋겠네. 맞아요. 그런 화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저희 여기도 지금 되게 좋잖아요. 자연이. 정말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저기 햇살도 너무 예쁘고,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연습이 이렇게 자연하고 있을 때 되게 잘 되고, 지금처럼 좋아하는 뭐 음악이든 커피를 마시는 자리든 그럴 때 나한테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짙은 행복감 같은 것들 내면에서. 네. 그래서 어쩌면 여행 갈 때가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바쁜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그렇죠. 시간을 또 보내고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또 네. 이렇게 뭐 햇빛도 쐬고 맞아요. 자연도 만나고, 맞아요. 새로운 것들을 또 만나니까 좋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우선 글자나 지식을 조금 나중에 하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저도 하는 건데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참 좋고요. 책으로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휴렌 박사의 호오포노포노.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정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다음으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또 이제 자극들이 내 의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 관련된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명상, 마음 공부 이런 컨텐츠를 접할 때 유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도 뭐 정말 자주 보게 되고 하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지식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내 생활에서 접목해 보는 거. 안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거잖아요. 왜 너는 이러지도 못하니 저러지도 못하니 또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내 것에다가 이렇게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는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네. 네, 요즘에 뭐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내 마음속에 뭔가 가벼움이 들어오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저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영상의 한계가 또 그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인간과 인간대로 교감하고 서로 눈빛을 보고 느끼고, 이것은 정말 영상을 또 뛰어넘을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보시는 분들이. 네, 소장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옆에 들리는 새소리. 새소리 함께 들리니까 뭔가 더 편안하게 마음에 또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음 공부를 약간 진행하면서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좀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마음 공부가 현재에 현존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주의점이라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거니까 자꾸 알아차리는 거죠.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 생각하고 있고 순간 미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야기 나누는 거 말고도 우리 또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알아차리는 거. 그 알아차림? 유명하죠. 알아차림. 그래서 그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시작하는 초심자이긴 한데 네. 혹시 마음 공부에 약간 끝이 있을까요? 끝이요. 마음 공부의 끝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뭔가 완벽하고, 그다음에 고통이 딱 사라졌고, 뭔가 완벽이 이렇게 끝이라 그러면 이제 끝났다, 고통이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끝은 마음은 자아고, 자아는 우리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 몸이 사라질 때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좀 영적 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몸이 사라질 때서야 에고가 사라지고 또 마음 공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세상을 떠나면. 네. 좀 무서워요. 네네. 이 몸이 뭐 사라지죠. 무서우세요? 살짝 무섭네요. 아직 있습니다, 몸이. 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니요.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뭐, 맞아요. 네, 웃으면서 하는 거죠, 뭐. 심각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얘기들을 하면 진지충이다. 왜 이렇게 진지하니? 세상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너 혼자 그렇게 진지한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걸러서 그냥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아픈 얘기를 꺼내면 이제 좀 사람들이 진지충이라고 하니까 맞아 징징거린다 뭐 너무 무겁게 산다 막 이러니까 항상 늘 웃고 행복한 척 약간 웃는 척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하느라고 막상 나의 그런 진지한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난 적이 남들 앞에서는 거의 없지 않았나? 우리가 또 그런 힘이 있으니까 타인하고 배려를 하면서 하는 거겠죠. 계속 징징거릴 수는 또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큼은 나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내 감정에 대해서 징징거리든 뭐 진지충이든 어때요. 나 자신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의 시간을 좀 고요하게 갖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공부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나의 이제 솔직한 감정도 좀 끄집어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현재 뭐 내 몸을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나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약간은 더 탄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신을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느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나의 마음 같은 거를 조금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항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많이 숨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힘든 마음들을 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저도 약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었을 때 좀 글로 남기거나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나 지금 이렇게 느낀다라고 와. 짧게만 써도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그 글로 쓰는 것도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미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현님이 또 우리 현주님이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아픔을 우리가 다 같이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그런 좀 어려운 마음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거기다 글까지 쓰면은 정말 좋은 거죠. 잘하고 계시네. 초심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저 알고 보니까 고급자. 네, 맞아요. 정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좀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시간? 네, 많이 가지시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제일 힘든데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이제 마음 초심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으로 3가지 딱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진심, 2번째는 관심, 그리고 3번째는 수용. 네, 진심, 관심, 그다음에 수용이라고 한 거는 너무 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자꾸 나는 이걸 정화해야만 해, 아니면 뭘 해야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못하고 안 하는 모습도 나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용. 이 3가지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심신용. 네. 네, 좋네요. 심신용. 관심, 진심, 수용. 오, 네. 저희 노탈트 플레이 누구나 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심, 관심이 가득 담긴 이 인형으로 마지막 인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트에 손이 달렸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누구나 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러면서 이제 끝낼게요. 네,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앞으로도 함께해요.